자, 김유정 아나운서가 또 수급을 풀어주세요. 네, 현 시각 수급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종목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수보다 매도의 공통적인 특징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수하던 금융지주사를 일제히 함께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요. 각각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함께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여기와 덧붙여서 한화오션과 한국전력, 한국항공우주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한국전력 함께 공통적으로 담아가고 있고요. 한화오션과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상위 5개의 종목 안에서는 겹치는 종목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폭염 속에서 최대 전력 기록이 경신할까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의 향후 주가 방향성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 분석해 주실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독특한 거는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코스피를 양쪽으로 사고 있고 네. 양두 추천되는 코스닥은 개인만 또 사고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네, 맞습니다. 개별주죠. 네. 개별주 계속 안 움직이고 있고 아까 우리 오프닝에 얘기했잖아요. 자, 일단 수급의 특징으로 한국전력 한국전력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한국전력을 좀 매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다만 전체적인 볼륨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들이 일부 쏠려주고 있는 상황들 그거에 따라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은 맞긴 하나 다만 오늘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에 대한 모멘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오늘 상황들을 보시면 이슈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기에 거기에 따른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잘 나올 것도 아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실 정부가 얼마만큼 인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게 리포트 많이들 읽어보시면 좀 의견은 반반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을 당장 할 것인가 혹은 좀 이제 민생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룰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나 다만 지역별 차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을 보면 여전히 전력 쪽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서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고 특히나 이제 오늘 역시도 굉장히 더웠는데 그럼 당연히 에어컨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전력 같은 경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이슈와 펀더멘털은 크게 변한 것은 없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기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덥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네. 50몇 년 동안 여름에 항상 더웠어요. 네. 여름에 추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름엔 에어컨 틀고 그렇죠. 많이 더워서 좀 많이 트는 건 있지요. 열대야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한전이 전기 많이 쓰니까 이거는 조금 넌센스 같고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이제 배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전기료를 또 그럼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장난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렇게 넌센스 좀 센서럽지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기료 인상 얘기는 지금 꺼내들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야기가
많긴 해요. 사실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슈는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려면은 이제 올 말부터 조금씩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무더위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도 저는 전력이라든지 인프라 관련했을 때 움직이다 보니까 함께 순환매적인 측면도 함께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무더위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뭐 많은 분들이 뭐 파세코라든지 혹은 이런 작은 종목군들 많이 생각하실 장문형 텐데 에어컨 지겹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최근에는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작은 종목군들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가 있긴 한데, 다만 한 꼭지에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그냥 주가가 오르면은 뭔가를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뭐 지속성 뭐 덥다고 계속 더우면 계속 한전 주가가 오르나요? 뭐 어떨 것 같아요? 뭐 사실 주가는 모르죠, 저도. 저는 뭐 덥긴 합니다만 네. 덥다고 해서 이 종목을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투자 성향과도 맞지 않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워낙 무거워서. 무거운 게 근데 뭐 움직이면 탄력을 받고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코스닥은 자꾸 가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세법 문제, 그 관심도 별로 없고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코스피는 5천인데 코스피 5천 가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밸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기관 투자자도 사람이고 외국인 투자자도 사람인지라 네. 인덱스를 추정하면은 저 큰 것들을 담게 돼 있거든,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담고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움직이고, 그러면 왜 움직이는 거야라고 뭐 기사를 써야 되니까 전기료, 뭐 폭염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딱히 매력 있는 건 없는데 네. 김유정 아나운서 별 관심 없다니까 주가 더 할 것 같아요. 전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전력에.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코스닥이 계속 못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전력 계속 설비? 저의 관심은 2차 전지와 바이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못 올랐던 만큼 또 쉬었던 만큼 더 갈 수 있는 두 섹터라고 생각해서 네. 한국전력을 살 거라면 그 돈으로 2차 전지나 바이오를 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이건 있긴 개인 합니다. 선택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항상 이 김유정 아나운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다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들일 수도 있는데, 일반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시세는 꼭 반대로 자꾸 가니까 여러분께는 휴먼 인덱스로서 네. 시청자분들도 인디게이팅 하는 거죠. 김유정이 안 좋게 보네. 네. 그럼 사야지. 이렇게. 꼭 제가 그런 건 좋게 보면 팔아야 되나라고 그런 건 많은 아니고.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게 뭐 왜곡하는 건 아닙니다. 자, 네. 하여튼 그래서 김유정 아나운서는 오히려 좀 별로다. 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종목이 전력 관련주는 좀 어때요? 뭐 전력 설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산일전기나 혹은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사실 뭐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고,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이제 변압기요? 네, 변압기 관련했을 때 HD 일렉. 네.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만약에 전력이라든지 인프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면 저도 그쪽을 더 추천드립니다. 변압기. 결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변압기나 혹은 전선, 이런 종목군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이 몇 년 움직였다라고 해도 계속 사이클은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사이클을 보더라도 최소 10년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한 2년에서 3년 사이클이 지났으니까 여전히 이제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남아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노린다 하시면 변압기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재미는 없는 기업입니다. 네. 재미가 없다지만 혹은 뭐 배당이라든지
조금 더 큰 종목군들을 원한다. 그리고 수급에 의한 연속성을 조금 더 기대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이제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나올 수가 있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당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매수는 괜찮은 라인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투신, 연기금 이쪽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 계속 좀 이렇게 단기로 들어오는 쪽들이 아니라 그래도 연속성을 좀 계속 가지는 종목군 쪽에서의 연속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의 이제 차트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39,000에서 4만 원 라인대를 계속 뚫어주지는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오늘 시장에서의 매수라기보다는 좀 연속성을 기대를 해보시되 4만 원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었을 때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관 쪽에서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만약에 급등을 하시게 된다면 일정 부분 매도하시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성향이 안 맞다, 난 좀 큰 종목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조금 길게 보면은 뭐 이 외국인 지분율의 한도가 한전은 40%인데 현재 19%, 20% 좀 안 되게 가지고 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전은 매력적인 기업이죠. 뭐 원전 얘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한수원이 밑에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뭐 한전 기술, 한전 KPS 뭐 이런 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좀 롱텀은 매력적인 기업이다 오히려. 네.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아무도 보기 싫어하고 네. 관심도 없고 언제가 한전이었어 모르겠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조금 역설적인 게 있다 정도. 한전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데 우리 방송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상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주식회사로 상장해가지고 주주들한테는 완전히 피해를 주는 20년 동안 제자리 있는 회사? 뭐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고 좀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자, 너무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한전에 대한 거는 김시윤 팀장은 매수? 장기적으로? 네, 장기로 보면 매수. 저도 거긴 공감. 김정은 아나운서는 관심 없어.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기업? 네, 두 번째 기업은요.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상승세를 보면서 외국인이 지금 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모르셨을 수도 있겠고요. 꾸준히 살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요. 6거래일 연속 한국항공우주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 매수 상위권에 올라오면서 그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만 5% 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이 종목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그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현 팀장이 보시는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6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내일 실적 발표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이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의 수급이 연속성이 들어온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컨센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방산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내가 한국항공우주를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열려있긴 한데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사실 주도 섹터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어요. 앞서서 그 아나운서님께서 바이오와 2차 전지를 사고 싶다. 이거는 좀 못난이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네.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뭐 SK하이닉스 좀 조정세가 나와주고 있고 방산 쪽에서도 약간의 조정세라기보다는 약간의 숨고르기
원전 같은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숨고르기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좀 많이 쉬었던 뭐 변압기라든지 혹은 바이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실적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성이긴 한데 다만 수급적으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겁니다. 방산이 지난 상반기처럼 급격하게 상승을 하기에는 지금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방산 종목군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될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 주도 섹터로 바라보고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이 종목군 같은 경우가 리스크한 이유가 좀 더뎌요. 항상 방산 종목군들 보시면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3대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항공우주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급격하게 움직였을 때 접근을 하셨다가 약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방산 종목군들은 약간 쉬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조금 더 타이밍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주영 아나운서는 생각이 어때요? 저는 또 의견이 갈리는데요. 뭐 방산 섹터 최근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그 중에서도 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이 딱 6일 전부터 매수하고 있냐라고 제가 수급표를 봤을 때 이 다른 방산 종목 중에서도 한국항공우주가 특히나 동남아 쪽에 수주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태국과 캄보디아 쪽에서의 교전을 분쟁. 이슈로 네, 특히나 그 내용으로 외국인이 다른 종목 안에서도 콕 집어서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태국 캄보디아 이슈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최근 중동 주요국 무기 한 70%가 노후화가 돼서 한 68% 정도를 새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방산 이슈가 다 반영돼서 정체가 있었다라면 새로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에 다시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 포인트는 좀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왜 이걸 방산으로만 보지? 방산과 민수가 반반이에요. 네. 민수는 MRO라고 아까 우리 뭐 해운에 그쵸. 있죠. 항공기도 MRO가 있어요. 항공기는 국제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그 메인터넌스 기간을 수리페어를 받지 않으면 비행기 못 뛰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이쪽 동북아시아 쪽으로 왔을 때 어디서 고쳐? 어디서? 경남 사천이 지리적으로는 그래서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물론 보잉이란다. 대한항공도 MRO를 해요. 그러니까 두 축으로 보면은 하여튼 카이는 방산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민수, 거기에 이제 이 회전이 돌아가는 프로펠, 이거 서방 헬기 노후됐잖아. 지금 네. 막 불나고 그러는데 전부 러시아산 뭐 옛날에 막 떨어지기 일보 직전 거만 웃음 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수리온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런 사업들이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제 생각. 나 너무 방산으로만 치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 뭐 마무리해야 돼요. 시간 다 됐대. 마무리. 네. 저도 이제 방산 혹은 이제 에메랄드 쪽에 대한 이슈 긍정적이긴 한데 지금 타이밍으로 보게 되었을 때 건망. 관망입니다. 지켜보자. 모르겠다. 네, 모르겠답니다. 저는 사고 싶다. 매수. 네. 네가 맞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의견은 이런 이유로 좀 관망하는 게 맞고 주가가 오늘 떴기 때문에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급 분석해봤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김유정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